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밤새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83톤급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공사 장비를 싣고 있던 선박으로 알려졌는데요. 탑승객 7명 중 2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바다. 선박이 주황색 밑바닥을 보인 채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오른편에선 해양경찰 대원들이 탑승객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충남 서산시 팔복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83톤급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한가지에서 지금 한 20-3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 11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탑승객 7명 중 뒤집힌 배 위에 서 있던 50대 남성 2명이 구조됐고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복됐을 때 해상으로 뛰어내려가지고요. 배 위로 올라간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이곳 구도항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우도에서 이곳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 뉴딜 사업 공사를 위해 우도에 들어간 배로 공사 장비를 싣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포구 개선하는 사업하고 그 편의시설 지어주는 사업이에요. 공사 차량이 싣고 나오다가 사고가 난 거고요. 밤사이 밀물대와 겹쳐 사고 해역의 물살이 다소 거센 상황에서 해경은 선내와 인근 해역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구조 작업을 벌인 후에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충남도민 1명과 세종 지역 학생 2명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매 사이인 학생들은 할아버지의 팔순을 기념하기 위해 떠난 가족여행에서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각 시도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연말연시에 예정된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 3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매는 외할아버지의 팔순을 맞아 태국 방콕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 등 모두 9명이 여행을 갔는데 귀국길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과 이들의 모교에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숨진 두 학생은 평소 모범적인 행실로 친구들 사이의 신뢰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가족을 돕는 한편 같은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의 심리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그 학생들,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그 교육 공동체가 받을 충격, 슬픔을 생각해서 이번 참사로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도 숨졌고 충남도는 피해 도민의 가족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타인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라는 생각에 비통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신 고인분들의 영면을 좀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뵙습니다. 시민들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번에야말로 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바랐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기업 항공사나 아니면 뭐 철도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번 참사로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면서 지역에서 예정됐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주말마다 대전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는 희생자를 추모하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회는 성금을 모을 특별 계좌를 개설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특별 모금 활동을 한 뒤 모금회와 관련 부처, 각 시도와 협의해 성금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돕기 위해
전남 무안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소방본부는 구급차 11대와 인력 26명을 투입해 희생자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운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 충남경찰청은 각각 과학수사 인력 11명과 30명을 감식 작업을 돕기 위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충청권의 유일한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은 어제 주간 업무 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거나 추가 활주로를 증설하는 문제가 현안이 됐다며 충북도와 협의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744m로 사고가 난 전남 무안공항의 활주로보다 다소 짧지만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안공항의 짧은 활주로 탓은 아니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 정국의 환율 급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여행업계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행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주항공 비행편 변경 문의와 함께 여행 취소를 고민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이 지나고 출근하자마자 여행사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습니다. 제주항공이 정상적으로 출발을 하면 고객님이 취소를 한다고 해도 이건 취소료가 부과되는 부분인 거예요. 항공사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대부분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비행편 변경이나 여행 상품 취소가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특히 단체나 패키지 상품에 대한 변경 취소 문의가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제주항공을 이용한 가족여행을 취소했다거나 새해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안은 저가항공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9일까지 예약한 고객은 전 노선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 참사로 여행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년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무척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는데 어제 참사로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고 여행 심리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그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 불안한 정국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현지에 달러 결제를 해야 하는 여행업계는 이미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1,300원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서 1,50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 환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적자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분간 여행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에 더욱 암담합니다. 코로나19 여파를 간신히 벗어나나 싶던 여행업계가 엎친 데 덮친 악재에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야간 운영을 중단했던 세종 충남대병원이 새해부터 격일로 야간 진료를 재개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홀수일엔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짝수일엔 현재처럼 야간 진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지난 9월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어제 충남교육청에서 기본급 월 8만 원 인상 등 집단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명절 휴가비 연 15만 원 인상, 근속수당 인상,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 등도 담았습니다. 올 한 해 대전 MBC 뉴스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살펴보는 연말 기획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순서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지구대장의 후배 여경 성추행과 경찰이 저지른 개인정보 침해 범죄, 경찰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경찰 비위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은폐 시도에도 끝까지 파헤쳐 처벌을 이끌어냈고 어느 곳보다 투명해야 할 조직 안팎에 큰 경종을 울렸는데요.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천안의 한 지구대장이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와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사건. 충남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의 어떠한 의사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대전 MBC가 보도하자 당시 성추행을 당한 여경은 한 명이 아닌 둘이었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졌고 해당 지구대장이 지구대에서뿐 아니라 앞선 회식 자리에서 또 다른 여경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 이후 지구대장은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경찰 직에서도 파면됐습니다. 지난 4월 충남경찰청 30대 경찰이 유명 남자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건을 다룬 보도는 해당 경찰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법정에 세우게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자택에서 숨진 예산경찰서 20대 경사가 4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고 고인이 상사에게 사적 심부름을 강요당하고 수시로 폭언은 물론 유관 기관과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까지 당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 성추행적인 발언들을 들었고 옆자리에 강제로 앉게 했고 뭐 무릎을 만지고 했는데 그거를 방관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충남경찰청 감찰계는 숨진 경사를 괴롭힌 상사 3명에 대해 갑질 8건과 직무태만 1건을 인정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딴 경찰 비위가 보도로 드러나자 당시 청장이었던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새해에도 사건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고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감시와 자정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 교도소 교도관 5명의 재소자 집단 폭행 은폐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이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교도관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교도관 2명은 피해 재소자를 공동으로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교도관 3명도 상해 방조와 일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재소자는 기동 순찰대 요원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가 교도관 5명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종시가 행복도시 해제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 공지 활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는 기존 시범구역에서 최대 2m였던 전면 공지 내 나무바닥 설치 범위를 최대 3m까지 확대하고 접수도 1년에 한 차례에서 연중 상시 접수하는 등 기준을 완화합니다. 전면 공지는 건물과 도로 사이 빈 땅으로 전면 공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민은 행정수도가 세종시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발표한 올해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세종시민이 바라는 세종의 발전 방향은 정치행정 중심 도시가 54%로 가장 높았고 첨단 스마트 도시, 미래 산업 도시, 교육 혁신 도시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개인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 경험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반면 걱정이나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충남대는 수시 2월 인원을 포함해 1,233명을 정시 전형에서 뽑는데 올해는 특히 전공을 정하지 않고 2학년에 올라갈 때 학과를 배정하는 전공 자율선택제와 정보통신융합학부 등 첨단 분야 학과가 신설됩니다. 또 사범대 일부 모집 단위에서 면접고사가 폐지되며 원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받습니다. 네, 연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